아시다시피 그 지방 공기업 경영평가 시스템이 있는데요. 제가 경영평가 업무를 이렇게 쭉 나눠봤더니 이게 한 15가지 정도 프로세스로 이게 정의가 될 수 있는데요. 그 중에 저기 초록색으로 돼 있는 그 서면 평가에서부터 지표 개선 업무까지가 현재 그 시스템화되어 있는 것을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벤치마킹 부분으로 보시게 되면 평가 자체의 업무도 필요하지만 평가단 선정, 평가위원 선정에 대한 부분도 자동화가 되면 좋겠다 하는 게 하나 있었고요. 그리고 평가하는 과정에서 외부 자료를 참조하는 부분도 자동화할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방향을 설정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그래서 현재 이제 우리 경영평가 프로세스 중에서 전산화 대상 업무 한 8개 정도 파악을 했고요. DB화가 가능한 업무를 한 5개 정도 파악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 보시면 대외 정보들, 뭐 감사 정보, 언론 정보, 그리고 그 감사원 정보 이런 부분들도 위원들이 전산화된 정보를 참고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를 해봤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넘어가겠습니다. 예, 여기 보시면 우리가 이제 DB화를 하게 되면요. 데이터 특성에 따라서 이게 좀 차별화가 될 텐데요. 단순히 DB화해서 검색하고 이제 참조만 할 수 있는 데이터들이 있을 거고요. DB화된 정보를 분석하고 뭐 분류하고 이렇게 하는 정보가 있을 거고, 또 경영 평가 결과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상세한 분석을 요하는 데이터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구분을 했고요. 특히 그 경영 평가 결과를 분석하는 부분은 요약된 정보를 드릴 다운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하면 더 상세화하고 또 이렇게 집계할 수 있는 이런 기능들이 있으면 좋겠다 하는 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데이터 분석의 예시인데요. 그냥 참고 사항으로 보시면 되고요. 정부의 요구 사항 중에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지표에 대한 분석뿐만 아니라 지표의 계산에 사용되는 하나하나의 요소값 중에서도 중요한 게 있으면 이 추이를 보고 분석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분석 예시가 포함이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산화 부분의 내용 발표드렸고요. 다음은 크게 보면 제가 이제 오늘 발표 주제를 한 파트가 전산화, 또 하나가 이제 주요 사업의 개편, 그리고 기타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요. 주요 사업의 평가 개선 방안에 대해서 발표를 드리겠습니다. 현행 주요 사업은 아시다시피 기관에서 대표가 되는 주요 사업 지표를 정의를 하고요. 그 지표를 가지고 계량 평가와 비계량 평가를 동시에 진행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아주 효율적인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 평가기는 하지만 단점을 본다면 소수의 지표가 방대한 사업을 하는 기관의 경영 현황을 대표할 수 있는가 하는 이슈가 항상 있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개선안은 기관이 스스로 운영하는 경영평가 체계가 있을 거고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평가 지표 또 평가 시스템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경영평가하고 최대한 연동시켜서 기관의 책임을 강화하고 그 결과를 경영평가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어떻겠는가 하는 방향이 이 주요 사업 평가 체계 개선의 주요 포인트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대표가 적정하느냐, 이게 지표가 적정하냐 안 적정하냐 이런 거 고민할 필요 없어지고요. 각 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경영을 그냥 그 자체로서 들여다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평가단에서는 전체 경영 시스템이 잘 계획이 됐고 잘 실행이 됐고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떠한 성과를 거두었고 그 결과를 어떻게 피드백하고 있는가를
PDCA라는 관점에서 그 비계량적으로 보는 이러한 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관의 경영 체계를 그대로 경영평가 체계하고 연동을 시키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제 요구가 나오는 게 기관장 평가와 기관 평가가 따로 갈 수가 없는 거고요. 기관장 평가가 곧 기관의 평가가 되는 거고, 기관이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경영 시스템을 그대로 PDCA로 평가한다는 방향이고요. 그런 점에서 보면 밑에 그림 보시면요, 기관 평가가 이제 다양한 항목이 있는데 이 중에서 기관장의 평가와 연계되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리더십, 안전환경, 윤리경영, 노사관계, MBO 체계.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기관장 평가하고 자연스럽게 같이 연동시킬 수 있는 것이 가능하지 않겠나 하는 안을 제시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러한 개편 방안 죄송합니다. 개편 방안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 조직이 MBO 전문위원회인데요. 기관이 가지고 있는 경영평가 체계를 전체적으로 검토하는 위원회가 이 기관의 시스템이 잘 돼 있다. 경영 운영 시스템이 잘 돼 있다는 것을 보고 혹시 개선이 필요하면 거기에 대한 개선 의견도 주고 하는 전문위원회 운영에 대한 방안을 제시를 해봤습니다. 구성은 공훈위원도 포함이 될 수 있고요. 공공기관에 퇴임한 경영진, 그리고 평가단 위원 중에서도 경영 전략이라든지 성과 관련된 전문가들이 포함이 될 수 있겠고요. 필요하다면 공공기관 경영 컨설팅하는 기관, 그리고 정부 부처 전문가들이 실질적인 전문가로 구성된 팀들이 특정 기관의 경영 목표, 경영 전략, 경영 체계가 잘 돼 있는지를 사실상 점검을 다 하는 거죠. 점검을 하고 그러한 권고사항 내에서 평가단은 PDCA라는 틀에 맞춰서 평가를 하는 이런 구조를 한번 제시를 해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주요 사업의 개선과 관련된 방안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에 있는 주제들은 이 두 가지 주제보다는 좀 간단한 개선 방안을 포함하고 있어서요. 조금 빠르게 제가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평가 등급 체계 개선안인데요. 17년도부터 원래 우리가 했던 사실은 상대평가죠. 여러 기관들의 점수를 순위별로 매기는 상대평가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절대평가 개념이 도입됐는데요. 이게 너무 복잡해요. 그리고 어떤 게 상대평가고 어떤 게 절대평가인지 잘 구분도 좀 안 되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개선안을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한 서너 가지 정도 마련해 봤습니다. 첫째는 현재 시스템이 있지만 절대평가 비중을 좀 확대하는 것도 가능할 거고요. 두 번째는 원래부터 경영평가가 가지고 있었던 전면 절대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방안에 대해서도 한번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 페이지 3안은 절대평가를 기본으로 하되 매년도의 기관의 경영 개선도를 포함해서 하는 안, 이런 부분들 가능할 거고요. 저희 이제 개선팀에서는 작업한 팀에서 권고드렸던 안은 사실 4번째 안인데요. 범주별로 주요 사업은 기관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건 상대평가하는 게 사실은 적합하지 않으니까 절대평가하고요. 경영관리는 정부 정책에 따라서 일관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상대평가를 적용하는 이런 안들을 한번 제시를 해봤습니다. 다음 주제는요, 경영관리의 평가 체계 개선안인데요. 이건 거의 제목만 제가 그냥 같이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상장형 공기업 차별화를 위한 부분들 필요할 거고요. 강소형 기관은 너무 특징이 다양하고 기관 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200인 이하 규모의 강소기관은 대폭 평가를 간소화하거나 심지어는 그냥
평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안들 이런 것들도 검토가 가능하겠다 하는 안들을 고려해봤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제가 발표드릴 그 마지막 주제인데요. 경영 컨설팅 개선 방안은 저희 이민창 교수님께서 주도해서 이렇게 계산안 주신 건데요. 다양한 안들을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종합 컨설팅, 그리고 경영 개선을 위한 컨설팅, 또 다음 페이지 보시면 지속적으로 부진한 기관은 별도의 컨설팅이 또 필요할 거고요. 그리고 신설 기관에 대한 컨설팅, 새롭게 경영평가에 참여하는 기관들에 대한 컨설팅은 달라야 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맞춤형 컨설팅, 이렇게 다양한 컨설팅에 대한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제시해봤습니다. 제가 오늘 주제로 발표한 부분은 여기까지 발표드리고요. 또 토론 진행. 네, 이석준 교수님 발표 감사합니다. 어떻게 시간을 20분 정확하게 맞춰주셨는데 감사드립니다. 보통 뭐 한 20분 하시라 그러면 25분, 30분까지 가는데 너무 감사하고요. 자, 그러면 이어서 바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이수영 교수님, 이민창 교수님 먼저 좀 토론을 해주시죠. 이민창 교수님. 네네, 안녕하십니까. 예, 예, 잘 들리십니까? 예, 아주 잘 들립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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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목소리 잘 들립니다. 말씀해 주시고. 이,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석준 교수님께서, 지난 여름에 같이 일했다고 말씀을 하셔버려가지고, 이제 토론을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됩니다. 기본적으로 전 공공기관 경영평가라고 하는 것의 의미를 조금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게 최초에는 아까 부총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 투자기관 실적관리 목표로 해서 시작이 됐지만 한 38년이 흘러오면서 한 두 번 정도의 큰 전환기가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 중에 첫 번째가 2007년에 공문법이 제정된 그런 타임인데요. 공문법이 제정됨으로써 당시의 평가 대상, 유형, 그 다음에 각자 운영되던 평가 제도의 통합, 평가 시기 이런 것들이 법제화가 됐고 기획재정부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를 명시적으로 나타내주게 되어서 평가제도가 법적 백업을 받기 시작한 시점이기 때문에 꽤 중요한 시점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2007년부터 마이크로한 변화는 있었지만 크게 공문법에 의해서 운영이 되어 오다가 2017년 현 정부가 들어오면서 조금 큰 변화가 한 번 있었습니다. 당시에 기재부에서 급하게 TF를 꾸렸고 그리고 나서 그 지표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작업들이 진행이 됐는데요.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평가단이 두 개로 나누어진 것이죠. 그래서 공기업 평가단하고 준정부기관 평가단으로 분리된 것. 그리고 나서 평가 대상 유형에 대한 가중치를 조금 달리한 측면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공기업군하고 준정부군하고 그 계량 비계량에 대한 가중치를 조금 바꿨고요. 그 다음에 평가 모형도 지표 모듈에 따라서 가중치, 각 지표의 가중치를 기관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형태로 제도화를 했는데 그 모토가 기본적으로는 맞춤형 평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관의 특성이나 기관의 역량에 맞는 범주에서 점진적으로 평가 제도를 개선해 간다라는 그런 얘기가 17년에 한 번 논의가 됐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요. 특히 이제 그 과정에서 평가에 대해서 계속적인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뭐 평가에 참여하셨던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보고서 분량이나 보고서 표지 색깔까지도 굉장히 민감하게 기관들이 반응을 하곤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평가 지표가 늘지 않고 자꾸 늘어나는 양상을 보인다 이런 지적들. 그리고 이제 평가는 잘 아시는 것처럼 전년도 실적을 금년도에 평가하다 보니까 금년도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는데 A 받더라 뭐 이런 이제
그 신문 기사들, 그리고 또 평가 윤리에 관한 여러 가지 지적들,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제기가 되면서 평가제도 개선에 대한 여러 가지 요구 내지는 뭐 풍경이 조성되어 왔고, 그리고 이제 금년도에 평가 결과를 발표하는 과정에서 아까 이석준 교수님께서 잠깐 언급하셨던 오류가 조금 확인이 됐고, 거기에 따라서 긴급하게 평가 결과 발표 후에 지난 7, 8월에 기획재정부가 별도의 TF를 구성을 해서 제도 개편을 8월 말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석준 교수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발표한 내용을 한번 바닥을 쳐보게 되면 기본적으로 크게 네 가지 영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상시적이고 전문적인 평가관리 시스템을 만들겠다라는 거고, 두 번째로는 평가 실효성을 강화하겠다라는 거고, 세 번째로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평가, 기관 맞춤형 평가 체계로 개선하겠다라는 거고, 네 번째는 평가 추진 조직하고 인력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겠다라는 겁니다. 자문 과정에 이제 저도 같이 참여를 했었기 때문에 그 내용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기본적인 방향을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상시적 전문적 평가관리 시스템 구축에 대한 그 계획이 발표가 됐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아까 이석준 교수님 말씀하신 전산화라든가 그 다음에 평가에 대한 그 관리 체계라든가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 내용은 이석준 교수님이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특별히 제가 강조할 부분은 없습니다만 사실 전산화의 문제는 2017년도부터 계속해서 강조되고 있었던 것이 충분하게 반영되지 않다가 이번에 뭐 일부 반영이 된 것 같아서 아까 말씀하신 내용들이 충분히 포함돼서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만 제가 조금 이 부분에서 걱정하고 있는 부분 중에는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자료에는 교차 평가 방식하고 검증 방식에 대한 내용이 상당히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돌이켜서 과거를 생각해 보면 평가 편람의 작성에서부터 평가 결과에 대한 책임까지를 평가단이 모든 과정에 책임을 졌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오류의 가능성이 적죠. 그러니까 설계부터 결과까지를 일관되게 관리를 했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는 편람과 지표를 만드는 팀이 따로 있고 평가단은 평가만 수행하고 그 다음에 평가 과정도 분할해서 평가를 하고 그거를 검증하는 과정을 거친다라는 평가 절차가 상당히 다층화되는 구조를 띠게 될 경우에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평가의 책임성이나 아니면 평가 관련 정보 보완에는 흠집이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예전에도 뭐 그런 일이 있었지만 중간에 어느 기관은 어떤 등급을 받는다거나 이런 소문이 돈다거나 어떤 지표는 왜 이렇게 됐지라고 하는 이런 문제가 불필요한 오해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어서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 과정에서 상당한 주의가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평가 실효성 강화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는 이제 크게 두 가지인데요. 어, 맞춤형 컨설팅 아까 뭐 여러 가지 유형이 있지만 맞춤형 컨설팅 진행하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기관을 절대평가하면서도 개선도를 조금 반영하겠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기 목표 관리에 대한 아까 MBO 말씀하셨지만 자기 목표 관리에 대한 검증을 별도로 하겠다라고 기재부가 발표를 했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두 개의 평가를 운영하는 셈이 됩니다. 네, 그렇게 되게 되면 나중에 평가 결과를 조정하고 최종적 결과를 내기 위해서는 현재의 평가위원 내지는 평가단, 그 다음에 평가 지원기관의 규모나 재원을 가지고 감당할 수 있을까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평가단의 규모는 늘 국회에서 지적받아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평가단이 너무 많다, 평가위원이 많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상당한 제약을 갖고
진행될 가능성이 있어서 결과의 신뢰성, 수용성 측면에서 검토가 많이 필요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국민체감형 기관형 맞춤형 평가제도 도입에 관한 부분인데요. 국민 체감 부분에 대한 부분은 요번에 반영된 내용을 봤더니 뭐 윤리나 안전 이런 부분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굉장히 박한 점수를 줄 수 있는 이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이해는 하는데 기관 입장에서 수용성은 또 다른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추가적인 의견 수렴이 조금 필요한 거 아닌가. 왜냐하면 안전사고라든가 이런 파트들은 기관의 직무 특성에 영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기관 간 유불리가 발생할 거고 그러면 기관에서는 해당 부분에 대한 하고 싶은 얘기들이 많을 가능성이 있어서 조금 더 의견 수렴이 필요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고요. 평가 부담 간소화는 특히 강소형 기관에 대해서는 의미 있는 조치가 이번에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해당되는 부분이 기관장의 임기나 성과 관리하고 물려서 가져갈 수 있도록 한 부분도 참 의미 있는 조치이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비교 대상을 글로벌 기관하고 가져가서 별도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한 부분도 오랫동안 평가에 참여했던 분들이 얘기한 내용이 수용되었다라고 생각되어서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파트에서 평가 추진 조직하고 인력 체계 정비는 사실은 지금 이석준 교수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축적된 데이터의 가공과 정책적 함의를 환류시키는 부분이거든요. 그것은 하나는 피평가 기관, 그러니까 공공기관 자체의 성과 관리 그리고 운영의 고도화에 있고 의미가 있고 다른 하나는 기획재정부가 전반적으로 운영하는 공공기관 정책에 함의를 줄 수 있다는 부분에서 굉장히 의미가 큰데 현재 이거를 지원할 수 있는 구조는 그렇게 탄탄하지가 않은 상황이어서 해당되는 부분이 안착되기 위해서는 아직도 더 많은 관리 체계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무리 말씀을 드리자면 전반적으로 볼 때 평가제도 개선이 맞춤형 평가하고 평가 부담 완화에 초점을 맞춘 것은 긍정적인 것이고 검증 강화의 과정에서는 발생할 수 있는 실무적 오류를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기본적으로 공공기관 경영평가는 공공기관의 경영 실적과 경영 안정화 그리고 공공기관에 대한 관리 체계의 이 정책에 환류될 수 있는 방향으로 운영되는 것이 맞지 단순하게 줄세우기 평가로 가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더 많은 노력이나 토론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이민정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주 면밀하게 우리 발제문에서 제시한 여러 가지 개선 방안에 대한 꼼꼼한 토론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이어서 우리 이수영 교수님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이수영 교수입니다. 경영평가의 산 역사 같으신 부총장님 모시고 제가 토론을 하게 돼서 참 부담스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몇 년 이제 평가에 참여해본 그런 경험이 있어서 이제 불러주신 것 같은데요. 감사드립니다. 참고로 저는 아까 말씀하신 TF에 참여하고 있지 않아서 지금 2대1로 발제와 토론을 제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이석준 교수님 말씀 너무너무 잘 들었고요. 제가 이제 토론문에서 적었지만 A부터 G까지 경영평가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잘 이제 리뷰를 해주시고 개선안을 제시해 주셔서 학습을 위한 자료로도 엄청 좋은 그런 이제 발제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거의 대부분 해주신 말씀들이 제가 크게 다르게 생각하는 부분은 없고요. 특히 이제 평가를 둘러싼 이해관계자들 시각을 많이 대입하셔서 살펴봐 주신 그런 시각도 좋았다고 생각하고요. 또 말씀해 주신 세 가지 방향성도 저는 개인적으로는 아주 적절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발제를 하시면서 DB와 관련되는 부분을 이제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해주셨는데요.
제가 알기로 이제 알리오라는 시스템을 저희가 이제 이 경영평가 시스템은 아니지만 알리오라는 공공기관과 관련되는 그런 이제 정보 제공 시스템이 있는데 그 시스템에 들어가 있는 데이터들이 한 5년 주기로 없어지고 또 충원되고 뭐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5년 지나면은 그 전에 이제 없어지고 또 5년이 채워지고 뭐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어서 그 DB부터 그냥 지속적으로 항구적으로 좀 정보가 축적될 수 있게 해줬으면 어떤가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평가를 직접 해본 사람의 입장에서 이제 기재부에서 제공해준 그 평가 그 온라인 시스템 이 상당히 그 좀 들쭉날쭉했던 것 같습니다. 예, 아주 원활하게 이제 지원이 됐던 것 같지는 않고 늘 이제 그 온라인으로 작업을 하고 또 오프라인으로도 이제 한 번 더 해야 되는 그런 이제 애로 사항이 좀 있어서 DB를 좀 제대로 잘 구축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발제해 주신 내용 중에서 몇 가지 제가 이제 생각하는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그 이민찬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검증 체계 강화를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요. 뭐 평가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제가 평가한 내용들을 한 번 더 누군가 이제 확인한다, 더블 체크한다 이러면은 조금 부담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있습니다. 평가라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가외성을 확보한다는 그런 이제 이슈도 분명히 고려가 되어야 되지만 평가하는 사람 입장에서 이 검증이 과연 이제 제대로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그다음에 평가하시는 분들이 자율성을 갖고 잘 할 수 있을까 뭐 그런 생각도 개인적으로는 좀 듭니다. 그 이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올해는 특별히 이제 그 산식의 오류 때문에 이런 이슈들이 이제 크게 부각이 되었지만 이제 평가단이 보통은 한 2년 주기로 이제 단장님이 교체되면서 이제 한 번씩 새로 이제 구성이 되는 그런 주기를 갖고 있는데 그 2년 일하시는 평가단들끼리 이제 인수인계를 아주 원활하게 잘 해주신다면은 아까 말씀하신 그런 뭐 조직 학습 이런 것들도 잘 축적이 될 수 있고 그다음에 원래 같은 이런 이제 불상사는 일어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같이 좀 고려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특히나 원래는 좀 특수하게 이제 평가와 또 감사원 감사 이런 것들이 이제 같이 일어나면서 이런 이슈들이 조금 더 부각이 된 게 아닌가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좀 해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주요 사업 평가 체계 개선안과 관련되는 부분인데요. 주요 사업 평가 지표가 기관 목표하고 이제 덜 연계되어 있고 또 고득점 가능한 지표 위주로 이제 구성되어서 왜곡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을 이제 해주셨습니다. 아주 지당하신 말씀이고요. 또 기관장 성과 계약서도 성과 목표가 달성 가능한 거에 많이 집중되어 있다는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예전에 기관장 평가를 해봤던 기억을 더듬어 보면은 분명히 이런 부분들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정형, 그다음에 변동형 이렇게 이제 구성하자는 말씀을 이제 해주셨는데 충분히 일리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요. 개인적으로는 이제 그 여기도 적어놨지만 유형별 기본 핵심 지표가 과연 어떤 것인지 좀 궁금하고 이 경우 이제 유형 구분은 어떻게 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궁금증도 조금 유발하는 그런 이제 말씀이셨습니다. 그리고 주요사업 평가 체계 이제 첫 부분에 평가 꼭지를 보시면 뭐 너무 잘 아시겠지만 주요 사업에서 이제 기관이 갖고 있는 미션이나 비전, 정관 이런 것들을 이제 분석하고 또 수화 분석을 하고 그다음 기관 내부 의견 반영해서 성과 지표를 이제 도출하고 있는 그런 과정들을 밟고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확인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고려한다면은 기관이 그 선정하고 있는 주요 사업들은 전략이나 전략이나 뭐 이런 것들하고 잘 연계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그리고 만약에 연계가 덜 되었다면은 평가에서 확인을 받는 그런 과정들을 지금 밟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들을 좀 해보았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가 이제 기관별 예산과 인력 규모를 고려한 평가 이제 제안을 해주셨는데요. 이 부분도 저는 당연히 너무 적절한 지적이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평가하면서 이제 기관에서 들은 얘기가 본인들은 인력이 몇백 명밖에 안 되는데 몇만 명, 몇천 명 되는 기관 수준의 이제 보고서를
기대하고 요구하신다 뭐 이런 볼멘 소리를 하는 기관들이 이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상당히 이제 이게 노동 집약적인 그런 작업이라서 보고서를 얼마나 잘 쓰느냐가 이 서면 평가를 기본으로 하는 경평에서는 크게 이제 중요한 크리티컬한 변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인력이나 예산 이런 것들은 좀 고려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제가 거기 적어놨지만 예전에 그 기관장 평가를 하면서 인력이 한 50명 정도 되는 어떤 원이었는데 강수행 기관이었는데 보고서가 거의 한정급으로 엄청 이제 잘 작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50인밖에 안 되시는데 보고서를 잘 쓰셨나요? 그러니까 기관장님이 본인이 직접 쓰셨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분은 이제 연세대학교 교수님 이제 출신이셨는데 우리 직원분들 50분밖에 안 되는데 부담 드리기도 미안하고 해서 제가 직접 썼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상당히 이제 인력과 직결되는 그런 이제 문제가 아닌가 생각하고요. 다만 이제 예산 부분은 이게 가용할 수 있는 예산이 이제 얼마나 되느냐 이 부분하고 조금 이제 연동이 돼야 되지 않을까. 자산이 얼마나 되느냐 이런 것들은 실제로 이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예산하고는 조금 다른 문제 같다는 그런 생각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는 주요 사업 추진의 이제 전사적 PDCA 비계량 평가안인데요. 제가 잘 이해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주요 사업을 비계량 위주로 이제 평가를 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말씀하신 걸로 이해를 했고요. 비계량이라는 부분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평가가 사이언스냐 아트냐 이 두 가지를 굉장히 이제 우리가 밸런스를 잘 잡아야 되는 그런 이제 분야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아트의 성격이 훨씬 더 강해지는 그런 쪽으로 가는 거 아니냐라는 약간의 걱정은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평가 등급 체계 개선안을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상대평가, 절대평가는 저도 평가를 하면서도 이게 결과가 발표되었을 때 이제 기관에 물어봅니다. 상대평가는 몇 점이고 절대평가는 몇 점을 받으셨나요? 이렇게 저도 솔직히는 잘 이해를 잘 못하겠고요. 간사 이제 정도 되시는 분들이 주로 이제 이런 고민들을 이제 하시는 걸로 생각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평가는 심플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간소화를 말씀하신 이제 변화의 방향성이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말씀드렸는데 개인적으로는 우수, 보통, 미흡 한 이 세 가지 정도로 이제 평가를 해서 잘했으면은 인센티브를 조금 더 주고 못했으면은 덜 주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제일 제 마음에는 양해찬의 평가 등급 같아서 제가 개인적으로는 4만 3등급 절대평가에다가 개선도 도입을 이제 말씀드렸는데 잘못 찍은 것 같습니다. 사안을 이제 제안하셨다고 말씀하셨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경영 컨설팅 개선 방안인데요. 이 부분은 저도 이 경영평가에서 제일 취약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제 경영평가의 목적이 기관이 좀 더 잘할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컨설팅, 지향적인 이제 평가가 되어야 된다고 저희들이 계속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실제로 경영 컨설팅을 이제 해보면은 기관에 정말 도움이 되는 장기적인 이런 이야기들을 현실적으로 해드리기는 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당의 평가가 이제 어땠고 이 평가에서 이제 어떤 것들을 좀 개선하시면 다음 평가에 조금 더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 같다. 뭐 이런 이제 단기적이고 피상적인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드리는 것이 현실적인 이제 상황인 것 같고요. 그래서 아까 이민선 교수님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이게 그 컨설팅과 관련되는 이런 이제 노하우나 또는 지식도 저는 축적돼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뭐 이야기가 좀 전에도 많이 나왔을 것 같은데요. 아까 이석준 교수님께서 소개해 주신 지방 공기업 평가원 같이 공공기관 경영평가도 평가원 같은 것을 뭐 만들어서 예를 들면 그 평가원에서 박사님들도 계시고 또 교수들도 이제 수시로 애독 같이 이제 평가단을 구성해서 평가를 하고 또 노하우들을 축적하고 지식을 축적하는 그런 방법도 고민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좀 드리면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수영 교수님 감사합니다. 좋은 토론 감사드리고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 별도로 우리 발제자가 말씀을 하시고 질문을 받는 것보다도 바로 몇 분들 질문 계신 분들이나 코멘트 하실 분들 코멘트 하시고 우리 이석준 교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참여하신 분들 중에서 우선 먼저 현장에 오신 분들 중에서 뭐 코멘트 하실 분 계시면 좀 코멘트를 해주시고, 우리 김중기 원장님 어디 수업 때문에 나가셔야 된다, 좀 먼저 좀 한 말씀 해주시죠. 오늘 하여튼 귀한 자리에 이렇게 부총장님 직접 모셔가지고 사회 봐주시고 또 감사합니다. 또 이석준 교수님, 민찬 교수님, 이수영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제가 사실 장진 부총장님을 모시고 그 애기 교수 때 참여한 게 참 엊그제 같았는데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그 코트라 옆에 있는 그때 교통안전공단이었나요? 그 소비자원. 네, 그 6층인가에서 마지막 작업할 때 우리 부총장님하고 저하고 또 총괄간사 한 분 더, 또 직원 한 분 4명이서 전 보고서를 한 번씩 다 읽어보고 수정하고 하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제 그 이후에 정말 비약적인 발전을 한 것 같고 또 양적인 또 질적인 그런 큰 변화가 있었던 것들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몇 가지만 이제 말씀을 드린다면, 첫 번째는 지표 체계의 균형성을 확보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앞으로의 과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게 이제 보수 정권일 때는 항상 들어올 때 재정 건전성이나 뭐 생산성, 뭐 이러한 아무래도 기업의 생존성과 관련된 지표의 비중이 좀 늘어나고요. 또 진보 정권이 들어올 때마다는 지금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사회적인 가치, 안전, 상생, 또 지역 균형 발전 등등에 관련된 지표의 가중이 늘어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게 정권마다는 바뀌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하나 좀 과제로 삼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제 이 공기업이라는, 우리 이수영 교수님 아트냐 사이언스냐 뭐 평가 체계에 대한 말씀도 하셨는데, 공기업 운영도 관련해서도 아트냐 사이언스에 관한 여러 가지 논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좀 균형된 지표 체계를 어떻게 향후에 가져갈 것이냐에 대한 가이드라인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과정에서 보면은 이제 그 중에서 사실은 없어진 것 중에 하나가 기관장 평가의 그런 중요성 같은 것들이 사실은 지금 거의 간과되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공기업에 가보시면 잘 아시겠습니다만 공기업 CEO 기관장의 역할이란 거는 사기업보다 더 큰 비중과 또 의미를 두고 또 임팩트를 미침에도 불구하고 기관장의 역량이나 기관장의 어떤 이러한 내용은 사실은 뭐 한 2점, 1.5점에 불과한 상황은, 이거는 균형되지 않은 그런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아까 유형 분류와 관련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석준 교수님이 이거는 거의 뭐 자체적으로 이렇게 이해하시고 소화를 하시고 대안을 내주셨는데, 이게 자꾸 기관 부담이라는 미명하에서 이 유형 구분을 하다 보니까 이상한 체계가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거는 기본으로 돌아가서 유형별로 따질 때는 이 인더스트리의 산업의 특징 같은 것들을 보고 거기에 따른 이 크로스 컴패리슨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따라서 말씀 주신 에너지와 SOC 그리고 지능, 이렇게 공기업 같은 경우는 분류하는 게 중요하고, 또 두 분 이석준 교수님, 이수영 교수님 말씀하셨습니다만은 강소형 중에서 강소형이 한 100여 개가 되는데요. 아마 이수영 교수님 한 8, 90개는 그냥 너무 소규모이기 때문에 경영평가를 통한 어떤 효용보다는 그 기관에 대한 이 수검의 비용이 훨씬 더 큰 상황에서는 과감하게 법 개정을 통해서 면제부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훨씬 더 간소화된 체계, 뭐 최소한 3년에 한 번씩 한다든지 그러한 정말 큰 개편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저는 부총장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이제 내일 모레면 40년이 되는 제도인데, 40년이 된 제도를 부총장님 말씀하셨듯이 이게 제대로 잘 운영이 되고 또 효용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존치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좀 정책 평가의 연속성을 가져가는 맥락에서 전체적인 그런 틀을 좀 보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상 두서없는 말씀. 네, 감사합니다. 혹시 또 다른 교수님? 네. 저도 뭐 조금 인발부도 했었고 했기 때문에 오늘 좋은 말씀 들었고 특히 뭐 아주 역사에 대해서도 그리고 또 김종인 선생님도 벌써 한 20년 가까이 또 이제 하시는 분이셔서 좋은 얘기 많이 들었고 또 생각해볼 만한 이슈는 저희가 정말 좀 귀담아서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제가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좀 생각을 해보고 있는데 사실 이번 개편안은 아마 이 교수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 검증 오류에서 발생하는 아주 유별난 이제 개선 취지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정도 시간이 흘러서 유용성에 대해서도 우리가 동의를 하지만 동시에 40년 정도 되면은 뭔가 좀 큰 시프트도 필요한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스템에 대한 어떤 개선 차원에서의 논의와 조금은 새롭게 좀 우리가 계속 우리나라 공공 부분에 대한 평가를 이런 방식으로 해야 될까에 대한 좀 전환이라고 하는 차원에서의 시각이 좀 더 같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고요. 개선 차원에서는 뭐 평가 등급, 평가 지표 체계, 그다음에 평가하는 방식, 그와 관련된 데이터에 대한 운영, 보관, 활용 전부 다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됐고요. 반면에 전환 차원에서 본다면 우리가 과연 이 상시적 평가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게 과연 이제 우리가 그럴 때가 아직도 그럴 때인가 이런 생각도 그렇고 맞춤형 평가라고 하는 것도 과연 맞춤형 컨설팅이 얼마나 적절할까? 사실은 컨설팅을 한다 치지만은 많은 교수님들 입장에서는 솔직히는 많은 시간과 노력의 희생이긴 하지만 책임을 지는 자리는 아니거든요. 과연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그거를 얼마나 푸시를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특히 검증위원회 또는 그 MBO에 대한 그것도 그것도 검증이죠 일종의. 이거는 기존의 평가에다가 또 얹게 되면 또 다른 또 하나의 또 부담이 될 텐데 왜냐하면 지금도 사실은 미션 내에 충실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 기대를 하지만 그것이 어떤 형태로든 간에 평가를 위한 지표로 만들어지는 순간부터는 얘기는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문제의식을 다 공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도 기재부에서 지나치게 이것을 스스로의 뭐 일종의 속된 말로 나발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조금 열고 풀 건 풀고 그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은 지난 40여 년 동안의 어떤 평가 체계의 성숙 과정에서 눈에 띄는 한 과정은 기재부의 어떤 영향력이라고 하는 게 점점 커져왔던 것은 분명한 것 같고 그것이 우리의 사회 발전 또는 경제 발전, 공기업 부분에서의 발전 과정과 이것이 계속 서스테이너블 하는데 기여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이제 의문이 자꾸 생기니까 조금 그런 부분에서도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또 다른 분 혹시 그 온라인으로 지금 현재 접속하고 계신 참여하고 계신 분들 중에서 질문 있으시면 어떻게 마이크를 켜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멘트도 좋습니다. 네, 없으시면 그 시간도 거의 다 됐고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발제하신 이석준 교수님께서 마무리 말씀을 해주셔야 될 텐데 저도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한 말씀만 좀 드리고자 하는데 아마 여러분들 예전에 우리 한국일보가 미스 코리아를 주관을 할 때 그때 당시에 큰 사건이 나중에 채점을 다 하고 아마 미스 코리아를 선발하고 난 뒤에 점수 집계 오류가 난 그런 사례가 있을 겁니다. 아주 우스꽝스러운 이야기인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미국에서는 미스 USA를 심사하는 심사위원 중에 반드시 빅4 어카운팅 펌의 대표를 거기다 참여를 시킵니다. 상당히 상징적인 그런 의미가 있는데 우리 공기업 평가에서 이 점수 집계 오류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 제도로서
무슨 뭐 검증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푼다는 건 조금 너무 너무 과한 느낌이 들고 최소한도 우리가 꼭 지켜야 될 매뉴얼 같은 걸 만들면 얼마든지 방지할 수 있는 거라는 생각이 들고 다른 한 가지는 제가 이 컨설팅 문제에 대해서 좋은 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컨설팅이 처음 생길 때가 제가 평가 단장을 마지막으로 하던 해였어요. 그때 왜 컨설팅이 생겼는지는 모르겠는데 우리는 하라 그래서 컨설팅을 했습니다. 꼴찌 한 기관 그때 뭐 조폐공사인지 무슨 공사에서 꼴찌를 해가지고 저희들 컨설팅을 받았는데 컨설팅을 하는 저희들도 정말 참 이걸 컨설팅이라고 이야기를 해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컨설팅을 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조금 한번 우리가 진지하게 우리 기재부에서도 고민을 해봐야 될 게 평가한 사람들한테 컨설팅을 부탁을 해서 컨설팅을 받는 것이 얼마나 베네핏이 있을까? 그거는 다시 한번 우리가 너무 형식적인 게 아닌가? 또 과연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것인지 저는 기재부에서 요구하는 이 모든 제도 개선에 누군가는 걱정해야 될 이 코스트 측면을 아무도 여기에는 걱정하지 않고 그냥 계속 새로운 제도 이 옥상옥이 되는 이런 제도의 어떤 그런 중첩된 제도 결국 그게 어떻게 보면 공공기관의 뭐 이 규제에 지나지 않는데 이런 게 자꾸 만들어진다는 게 우리 이 공공기관 경영평가 제도를 연구하는 분들은 조금 진지하게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여러 가지 지금 오늘 개선책에 어느 하나도 아마 좀 일리가 다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는 항상 고민을 해야 될 게 결국은 이 코스트 측면을 고려한 어떤 제도의 어떤 새로운 제도를 만든다든지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꾸 여러 가지 옛날 생각이 나서 제 이야기가 자꾸 길어지는데 어떤 좋은 발제를 해주셨는데 이 부분에서 우리가 꼭 오늘 중요한 정책적 인사이트 그리고 현실성을 고려한 제도에 반영시킬 어떤 그런 좋은 그 아웃풋이 이 논의의 결과로 나왔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석준 교수님 그 토론하신 분들 그리고 오늘 코멘트 해주신 교수님들 그 의견들을 한번 우리 발제자 시각에서 한번 정리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 그 전문가분들께서 또 여러 시각을 가진 개선안들 주신 부분들 사실은 그렇지 제가 다시 한번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됐고요. 그 오늘 그 주신 그 개선안들 그 고려 사항 중에서 제가 이제 좀 이렇게 관심 있게 제가 적어놓은 것들 몇 가지 있는데요. 첫 번째가 이제 주요 사업의 그 비계량 PDCA로 했을 때 이제 주관성에 대한 우려 부분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좀 고려가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고요. 어떻게 보면 우리 그 공공기관 그 경영평가의 근본적인 그 특징인데 그 효율성과 공공성이 가지고 있는 부분들 그리고 이게 정부가 바뀔 때마다 이렇게 한편으로 이렇게 치우쳐지는 이런 부분에 대한 그 고민은 계속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부문별로 그 컨설팅에 대한 의견들 많이 주셨는데요. 이제 이거를 그 개선안을 정리하는 부분에서 저희들이 이제 다양한 컨설팅 안들을 주기는 했는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저희 팀의 의견과는 별도로 그 말씀을 한 가지 드리자면 경영평가단이 하는 컨설팅은 그 최소한으로 국한시켜서 하고 굳이 한다면 평가에 관한 뭐 신규 기관에 하나는 걸로 그 국한을 하고 진짜 제대로 된 컨설팅은 그 기관들이 알아서 돈 받고 하도록 하는 게 그게 제대로 된 컨설팅이고 정말 경영
개선을 유할 수 있는 방향, 한 가지 방향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 해봤습니다. 그리고 우리 저 센터장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 주셔가지고, 지금까지 보면 그 개편의 방향이 우리가 계속 됐는데, 제 외부 시각에서 보면 그 기재부의 영향력이 계속 강화돼 왔어요. 그리고 10년 전, 20년 전에는 평가단의 자율성이 상당히 강했었는데, 점점 이제 그 정부기관의 입김들이 더 들어오게 되고, 이거를 이제 또 뭐 전문기관 만든다. 이건 결국은 그 정부의 그 입김이 좀 강화되는 방향이 아무래도 가능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같은 그 여러 가지 또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 의견 여기까지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석균 교수님. 딱 시간이 한 3분 정도 경과가 됐습니다만은, 충분한 토론과 이 발제, 그리고 그 여러분들 의견을 개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혹시 우리 최정원 원장님 옛날 추억이 많으실 텐데 네,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이런 좋은 기회를 주신 정책기획센터의 센터장님, 그리고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 그리고 온라인으로 참석해 주신 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특별히 이 아주 방대한 자료를 잘 요약해서 발제해 주신 이석준 교수님, 그리고 또 아주 알뜰하게 꼼꼼하게 토론해 주신 두 분, 이민창 교수님, 이수영 교수님, 오늘 전부 이시들끼리 뭐 발표하고 토론하고 그래서 저는 한 편인 줄 알았는데, 아마 이수영 교수님은 또 거기에서 조금은 갭이 간격이 있는 것 같네요. 예, 어떤 아주 의미 있는 토론의 장소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고생 많으셨고, 또 이 코로나 시기에 아주 정말 건강하게 이 아름다운 가을이 가기 전에 우리 정말 단풍 즐기고, 저는 정말 오늘 위로를 많이 받고 그 단풍길을 걸어오면서 위로도 받고 참 숙연해지더라고요. 참 이렇게 계절은 참 어김없이 이렇게 정직하게 찾아오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의 2년이 넘어가는 이 팬데믹 때문에 너무나 참 우울하게 지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우리 정책기획 포럼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